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응원입니다.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떡산이라는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떡산이는 총명하여 일반 머슴과는 달리 서책을 읽기도 하고 글을 쓸 수도 있었죠. 그렇다 보니 떡산이는 여종들뿐만 아니라 고을의 처녀들은 떡산이에게 시집을 가고 싶어 했답니다. 그러던 여름 어느 날이었습니다. 땡볕에서 땀을 비오듯이 흘리며 떡산이가 밭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떡사나, 웜에 땀 좀 봐. 요즘 날씨가 미쳤구먼. 어혀, 배고픈데 밥 먹고 해라. 금옥이 왔어. 배가 고픈데 때 맞춰 왔구나. 금옥이는 여종이었답니다. 떡산이는 배고픈 참에 정신없이 먹었죠. 금옥이는 떡산이가 사내처럼 먹는 모습에 또 반하여 심장이 요동을 쳤습니다. 그리하여 떡산이를 호시탐탐 노리는 여인들에게 절대 뺏기지 않겠노라고 다짐을 했던 거죠. 떡산이는 내가 여인으로 마음에 안 드는 것이요. 그것이 뭔 소리여? 나한테 혼인하자는 말도 하지도 않고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요. 내가 애가 타서 미치겠구먼. 금옥이는 슬그머니 떡산이 옆으로 가서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옷소매로 닦아주었습니다. 떡산이는 금옥이가 자신의 옆으로 달라붙으니 깜짝 놀랐던 거죠. 금옥아, 왜 이러는 것이냐? 몰라서 그려.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것 암시롱. 내 나이가 18세요. 시집을 가도 벌써 가야 하는 나이라는 말이요. 나도 알지. 하지만 아프신 어머니 약값 때문에 모은 돈도 없는데 장가를 갈 수 있겠냐?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구먼.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난 괜찮다고 말을 했잖여. 혹시 갓난이가 혼인하자고 했는가? 그년이 요즘 떡산이 보는 눈이 요상했었구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어서 가라. 금옥이는 떡산이가 시원한 대답을 해주지 않으니 입이 대빨 나와 집으로 갔습니다. 떡산이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신이 한심하게 생각이 되었던 거죠. 떡산이는 다시 곡괭이를 들고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을 했답니다. 벌써 해가 지고 있구나. 이제 슬슬 일을 마무리를 하고 골짜기에 가서 시원하게 씻고 들어가야 되겠다. 아이고, 두 쪽이 땀으로 엿가락이 되었구나. 그리하여 떡산이는 아무도 오지 않는 골짜기로 갔죠. 골짜기에 도착한 떡산이는 시원한 물에 들어갈 생각에 저고리를 벗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한 여인이 골짜기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떡산이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여인을 보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답니다. 떡산이는 나무숲에 납작 엎드려 목욕하는 여인을 몰래 훔쳐보았던 거죠. 여기는 나만 아는 장소였는데 그나저나 큰일이구나. 빨리 씻고 가야 하는데. 여인한테 관심이 없던 떡산이 눈에 자꾸만 여인이 어여쁘게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리 아름다운 여인이 이 고을에 있었다니. 살결도 곱고 여인의 곡선이 아름답구나. 떡산이는 넋을 놓고 여인을 보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놈아, 정신 차려. 두 쪽밖에 없는 주제에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냐? 떡산이는 고개를 흔들며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여인을 머리에서 몰아내려 했답니다. 허나 아름다운 여인의 알몸을 본 사내가 어찌 쉽게 여인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떡산이는 그만 여인한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답니다. 여인은 목욕을 다 했는지 옷을 입고 점점 떡산이가 숨어있는 나무숲 옆을 지나가고 있었죠. 헌데 이건 또 무슨 일이랍니까? 여인은 떡산이 주인 초음마님이 아니겠어요. 초음마님은 시집간 지 3년 만에 서방이 병으로 죽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던 거죠. 또한 총명하고 아름답기로 소문이 나 사내들이 사족을 못 쓰고 졸졸 쫓아다니는 것은 다반사였습니다. 아니, 우리 마님이. 떡산이의 마음은 초음마님으로 가득 찼으며 처음 느껴보는 설렘은 마치 구름을 타고 있는 기분이었답니다. 그리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마님의 아름다운 몸을 상상하니 이제는 심장이 쿵쾅쿵쾅 터질 듯 했죠. 집에 돌아온 떡산이는 하늘거리는 초음마님이 여기저기에서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방에 들어가면 초음마님이 이불에 누워 고운 손으로 떡산이 어서 오라며 손짓을 했고, 뒷마당으로 가면 장독대에 요염하게 앉아 눈웃음을 치며 손짓을 했고, 우물가로 보면 버선을 벗고 등목을 해준다며 손짓하는 초음마님이 보였던 거죠. 떡산이의 머리에는 초음마님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떡산이는 초음마님을 보지 못하면 미칠 것만 같았죠. 하여 아침 일어나 초음마님의 방 앞에서 기웃거리다 초음마님을 눈에 담고 일을 시작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일이 많아 새벽 일찍 나가야만 했죠. 지금은 마님이 주무실 시간이니 못 보고 나가야 되겠구나. 그래도 혹시 모르니 가보자. 떡산이는 그날도 어김없이 초음마님을 보기 위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이랍니까? 뒷간 문 앞에 초음마님이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떡산이는 너무 놀라 초음마님한테 갔답니다. 그리고는 떡산이는 초음마님이 부서질까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뭐요? 아이고야. 술 냄새. 새벽까지 술을 마신 것이요? 떡산이는 평소 초음마님이 기품 있고 고상하여 넘볼 수 없는 선녀와 같은 존재였답니다. 헌데 고주망태가 되어 뒷간 문 앞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니 왠지 친근하게 느껴졌던 거죠. 떡산이는 고주망태가 된 초음마님을 보니 너무 귀여워 피식 웃었습니다. 마님도 평범한 여인이었습니까? 헌데 무엇이 속상하여 술을 이리 마셨습니까? 그런데 그때 초음마님이 떡산이의 혼잣말에 대꾸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내가 말이지 마음이 너무 아파 술을 마셨단다. 누가 내 마음을 알겠느냐? 폭폭한 내 마음을. 그렇게 말을 하고는 떡산이의 가슴에 얼굴을 푹 묻고 잠이 든 것이었죠. 떡산이는 초음마님의 귀여운 행동에 애간장이 녹고 말았습니다. 떡산이는 안방으로 들어가 초음마님을 이불에 눕히고 나왔답니다. 떡산아, 지금 내가 마님방에서 나오는 것이요. 금오기가 도끼 눈을 하고는 떡산이를 노려보며 말을 했죠. 마님이 뒷간 앞에 쓰러져 계셔서 방에 눕혀 드리고 나온 것이야. 그려. 내가 거짓말을 왜 하겠냐? 아이고, 우리 마님이 또 술을 거하게 드셨구먼. 헌데 마님한테 요즘 무슨 일이 있는 것이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고주망태가 되었구먼. 그럼 새벽까지 혼술을 하셨구먼. 일은 뭐가 있겠냐? 밤이 외로워서 술을 마시는 거지. 밤에 외롭다고? 떡산이는 금오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답니다. 아이고, 속 터져 이런 것도 내가 알려줘야 하는 것이요. 잘 들어, 서방님 돌아가시고 혼자 긴긴 밤을 지내려면 얼마나 외롭겠냐? 사내가 그립지 않겠냐? 마님이 사내를 그리워했다는 것이야? 그려, 답답하. 떡산이는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밭으로 달려가 초음마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떡산이가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초음마님이 평소와 같이 단아한 모습으로 마당을 거닐고 있었죠. 떡산이의 심장은 두근반 세근반 요동을 쳤답니다. 초음마님, 제가 마님의 외로운 밤을 달래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날 새벽, 떡산이는 뒷간에 가려고 일어나 방문을 열고 나갔답니다. 헌데 이번에는 마님이 떡산이의 방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이고 마님, 어찌 이럽니까? 정신 좀 차려보세요. 원하시면 저라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 그만 좀 아프게 하시지요. 떡산이는 초음마님을 소중하게 안고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나가려고 일어나는데 작은 손이 떡산이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겠어요. 떡산이는 너무 놀란 나머지 딸꾹질을 했던 거죠. 헌데 딸꾹질이 너무 큰 나머지 초음마님도 놀라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나 앉았답니다. 떡산이는 도망가려다 멈추고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떡산이가 아니더냐? 마님이 제 방문 앞에 쓰러져 계셔 방에 눕혀드리고 나갈 참이었지요. 알고 있다. 어제도 금오기한테 다 들었단다. 떡산아, 고맙구나. 헌데 마님, 요즘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걱정하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제가 뭐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고충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그것은 잘 모릅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도와드릴 수 있지요. 초은마님은 자신을 위해 무조건 도와주겠다는 떡산이 말이 웃기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웃었습니다. 떡산이는 어여쁜 마님이 웃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니 심장은 터질 것 같았고 아랫도리는 정신없이 널뛰고 있었죠. 떡산이는 몸이 주체를 못해 후다닥 인사를 하고 밭으로 갔답니다. 한편 금옥이는 마님의 방에서 허겁지겁 나오는 떡산이를 보고 눈을 흘겼죠. 마님은 어쩌자고 술을 마시는 것이요? 떡산이 놈을 보니 몸이 바짝 안달이 나 보이는구먼. 이대로 두었다가는 닭 쫓는 개가 되겠구먼. 금옥이는 밭에 가져갈 밥을 준비하여 밭으로 갔답니다. 떡산이는 저고리를 벗고 열심히 일을 했죠. 금옥이는 땀으로 범벅이가 된 떡산이의 몸을 보고 몸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떡산이 땀 좀 봐. 일 그만하고 어서 밥부터 먹어. 금옥이 왔구나. 마님은 괜찮은 것이야. 떡산이 요즘 수상하구먼. 마님을 좋아하는 것이요? 뭔 소리여. 언감생심 누가 누구를 좋아해? 떡산이는 깜짝 놀라며 금옥이를 바라보았죠. 그때 금옥이가 치마를 살짝 들고 뽀얀 종아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떡산이는 허겁지겁 밥을 입에 털어 넣었답니다. 그리고는 금옥이를 빨리 보내버렸습니다. 아이고야. 금옥이 종아리도 마님 종아리로 보이네. 떡산이는 밭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갔죠. 헌데 낯선 사내의 목소리가 마님의 방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떡산이는 뒷마당으로 가서는 마님의 방문에 바짝 귀를 대고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아니, 빚을 제가 갚아야 한다고요? 그 많은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엄연한 이 집 안주인 아니었소. 그러니 당연히 갚아야지요. 이 달 말까지 기한을 주겠소이다. 그때까지 5천 양을 갚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바꿔 놓은 그리고 이 집을 대신 가져가겠소. 그러면 저와 우리 식솔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소이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첩이 되는 것이요. 내 첩이 된다면 내 재산을 모두 초은이한테 주겠소. 그렇게 박영감은 느끼한 미소만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아니, 이래서 마님이 술을 마셨구나.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불쌍한 마님. 그때 방 안에서 마님의 절규하는 울음소리가 들렸답니다. 서방님은 어찌하여 이런 빚을 남기고 돌아가신 것입니까? 저는 어찌 살라고요? 떡산이는 마님이 불쌍하여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 뒷문을 열고 마님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초은마님은 갑자기 떡산이가 들어와 너무 놀랐던 거죠. 에구머니나. 떡산이 이놈 함부로 내 방에 들어오는 것이냐? 마님, 죄송합니다요. 밖에서 박영감의 말을 듣고 분통이 터져 들어왔지요. 마님은 떡산이가 다 알고 있다고 하니 더 화를 내기보다는 다시 울기 시작을 했답니다. 마님, 박영감의 첩으로 가실 생각인가요? 그것은 생각조차도 하고 싶지 않구나. 허나 돈도 없고 방법도 생각이 나지 않으니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마님, 제가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 술은 이제 그만 마시고 건강을 챙기셔요. 떡산이는 이 말만 남기고 갈 곳이 있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님은 떡산이의 말에 그만 울컥했죠. 떡산이가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떡산이를 이용만 하려고 했으니 미안해서 어떻게 하지? 초은마님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신의 능력으로는 많은 빚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죠. 허나 떡산이는 머슴으로 들어오는 날부터 여종과 머슴들이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부분들을 고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집안에서 일하는 여종과 머슴들은 평소보다 쉽고 빠르게 일을 마칠 수 있어 너무 좋았던 거죠. 또한 농과 밭에서 일하는 머슴들도 떡산이가 알려주는 방식으로 하니 더 빨리 끝낼 수 있었으며 수확량도 다른 해보다 늘었답니다. 그 이후로 여종과 머슴들은 떡산이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라주었습니다. 초은마님은 그런 떡산이를 지켜보니 특별하게 보였으며 자신을 구해줄 수 있겠다는 한 가닥의 작은 희망을 품었죠.
그리하여 떡산이에게 자신의 고충을 알리기 위해 떡산이가 매일 씻으러 가는 계곡을 찾아가 목욕을 하여 자신에게 안달이 나게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새벽에 일 나가는 떡산이의 눈에 보이는 곳에 쓰러져 있었던 거죠. 허나 초음마님은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겼답니다. 떡산이는 술에 취한 마님을 진심으로 걱정하며 소중하게 다루는 손길에 그만 초음마님의 마음이 설레었던 거죠. 그때부터 초음마님은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또 다시 떡산이의 손길을 느끼고 나면 떡산이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한편 떡산이는 초음마님을 살리는 방법을 찾기 위해 박영감 댁으로 갔습니다. 박영감님을 뵙고자 초음마님 대신 왔지요. 그래, 무엇 때문에 왔느냐? 벌써 나의 첩으로 들어온다고 하시더냐? 그것은 쓰잘데기 없는 말이라고 마님께서 전화를 하셨지요. 박영감은 은근히 떡산이한테 놀림을 당하는 기분이 들었지만 떡산이가 온 이유를 알고 싶었죠. 그래, 어서 말을 해보거라. 돌아가신 주인님이 쓰신 문서를 보려고 왔습니다. 본다고 내 놈이 알겠느냐? 박영감은 머슴 주제의 증서를 본다고 하니 어이가 없었죠. 자, 보거라. 떡산이는 자세하게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 보았다며 박영감 댁에서 나왔죠. 머슴 주제에 알 수가 있겠느냐? 박영감은 떡산이의 뒷모습을 보고는 알 수 없는 비릿한 웃음을 지었답니다. 잠시 후 떡산이는 집으로 돌아와 마님한테 갔죠. 마님 떡산이입니다요. 그래, 어서 들어오너라. 마님, 서방님의 수결을 볼 수 있을까요? 수결이라면 이것이다. 마님, 수결이 2개입니까? 그렇단다. 이것은 혼인하기 전에 사용했던 것이고, 이것은 혼인한 후 어른이 되었다는 의미로 다시 수결을 만들었지. 그렇군요. 허면 혼인 후 수결한 문서들이 있을까요? 초음마님은 그동안의 문서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혼인 후 다시 만든 수결로 되어 있었던 거죠. 이것입니다. 무엇이 말이더냐? 박영감이 가지고 있는 문서에는 새로 만든 수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더냐? 가짜 문서라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초음마님은 너무 기쁜 나머지 떡산이를 안았습니다. 떡사나 고맙구나. 내가 알아낸 것을 사실로 밝혀지면 되는 것이 아니더냐? 맞습니다요. 헌데 떡산이는 갑작스럽게 초음마님이 아느니 자신의 가슴에 몰캉한 두 봉우리가 닿았고 온몸이 경직이 되었던 거죠. 초음마님은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좋은 나머지 흥분을 했구나. 떡산이의 마음은 초음마님을 계속 안고 싶었지만 좀 더 안고 있으면 젊은 혈기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서둘러 밖으로 나왔답니다. 어휴, 너무 위험했어. 떡산이는 대문을 나서며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그곳은 건넌 마을에 사는 김대감의 기와집이었죠. 내 놈이 여기는 무슨 일이더냐? 제가 못 올 곳에 왔습니까? 그래, 한 푼 없이 나가 살아보니 어떠하더냐? 아버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힘들게 살고는 있지만 마음은 아주 편합니다. 어머니도 마음이 편안하시니 많이 고와지셨지요. 그래서 조만간 어머니도 좋은 분에게 시집을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뭐시? 내 이놈 서방이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재혼이라니. 그럼 아버지는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찌 첩을 들여 조강지처인 어머니를 없는 사람 취급을 하신 겁니까? 그것은 어미가 답답하게 구니. 그런 것이 아니더냐?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답답하여 이혼을 원하십니다. 고약한 놈 같으니. 내 놈은 내 아들이 아니더냐? 어찌 아비 마음을 이리도 몰라주는 것이냐? 전 아버지처럼 될까 무섭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고약한 것 무엇이더냐? 건넌마을 박영감이 갚아야 하는 만냥을 이제 갚으라 하시지요. 너무 빠르지 않느냐? 지금이어야 합니다. 그래, 알았다. 김대감은 아들의 비상한 머리를 알기에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떡산이는 김대감의 둘째 아들 김덕산이었죠. 김대감이 첩을 들이고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니 어머니를 모시고 작은 기와집을 얻어 나갔던 거죠. 떡산이는 박영감을 생각을 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박영감, 당신은 이제 끝이다. 어디 감히. 박영감은 욕심에 눈이 멀어 아주 큰 상단을 먹기 위해 김대감한테 돈을 빌렸던 거죠. 그리고 그 많던 재산은 기생집을 다니며 쾌락에 눈이 멀어 흥청망청 다 날렸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남아있는 재산은 빚으로 산 상단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집안에 어른이 없는 초은 마님의 재산과 어린 마님을 얻을 겸 거짓 문서를 만들었던 거죠. 떡산이는 이 모든 것이 눈에 훤하게 들어왔고 박영감이 빚으로 산 상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 생각을 했답니다. 떡산이는 초은 마님이 그 집에서 신경 쓰는 것이 안쓰러워 말을 했습니다. 마님, 며칠간만 다른 곳에 쉬고 오시지요. 집 말고 내가 갈 곳이 어디에 있다고. 제가 아는 마님이 있습니다. 그 마님이 잘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정말이더냐? 떡산이는 보면 볼수록 알 수 없는 사내다. 떡산아, 내가 너무 미안하여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말을 해야겠다. 마님 무슨 말씀이신가요? 제 방문 앞에서 술에 취한 척 쓰러져 있던 거요? 떡산이의 말에 놀란 초은 마님은 옷고름을 만지작거리며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갈 듯한 표정을 하니 떡산이의 눈에 귀엽기도 하고 안쓰럽게 보였습니다. 아니, 떡산아. 그걸 내가 어찌 알고 있는 것이냐? 그것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마님을 안고 방으로 들어가는 동안 몸을 떠는 것을 느꼈지요. 그러면 말을 하지 않고. 전 그런 마님의 모습이 제 눈에 어여뻐 보였습니다. 떡산아, 마님, 떡산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몸은 벌써 초은 마님을 안고 있었답니다. 떡산아. 이리 하면 아니 된다. 마님, 잠시만요. 잠시만 이렇게 있어주세요. 초은 마님은 오랜만에 사내의 품에 안기니 가슴이 너무 빠르게 뛰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되었습니다. 마님, 가시지요. 초은 마님의 얼굴은 산딸기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떡산이는 피식 웃고는 마님과 함께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기와집으로 갔답니다. 어머나, 어쩌면 이리도 정원이 아름다운 것이냐? 이 집 마님께서 꽃을 아주 좋아하시지요. 이곳에 있으면서 마님께 정원 가꾸는 것을 배워봐야 되겠다. 마님께서 더 좋아하시겠군요. 그때 떡산이의 어머니가 마당으로 나왔답니다. 떡산이는 자신의 신분이 초은 마님한테 들통이 날까 하여 먼저 인사를 했죠. 안방마님, 그간 안녕하셨는지요? 이분은 초은마님입니다. 떡산이의 어머니는 눈을 찔끔거리는 아들을 보고는 기가 막혔답니다. 그래, 떡산이가 오랜만에 우리 집에 왔구나. 아주 어여쁘시구나. 있는 동안 편안하게 보내시오. 네, 마님. 고맙습니다. 마님?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는지요? 무엇이오? 마님께 정원 가꾸는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꼭 키우는 것을 좋아합니까? 네, 제가 손수 정원을 가꾸고 있는데 이처럼 예쁘지가 않습니다. 꽃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 너무 좋군요. 두 사람은 처음 본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답니다. 내가 걱정할 것이 아니었구나. 저는 이만 일이 있어 가보겠습니다. 안방마님, 그러시게. 안방마님은 아들이 가는 것보다 꽃에 대한 대화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한편 김대감님, 갑자기 그 큰 돈을 갚으라 하시면 어찌합니까? 이복에 갑자기라니 이 문서에도 적혀 있듯이 갚을 날짜가 내일 아닌가? 김대감님, 조금만 더 날짜를 연장해 주시지요. 상단에 있는 물건들이 팔리면 바로 갚을 수 있습니다요. 내일까지 어렵다는 얘기구나. 그럼 담보인 상단을 대신 해야 되겠군. 김대감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 상단을 갖기 위해 돈을 얼마나 썼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네 사정이고 나도 상단을 받으면 골치가 아프다네. 이 나이에 내가 일을 하게 생겼구먼. 김대감은 한마디 남기도 떠나갔습니다. 어찌하지? 과부의 집과 땅을 처분해도 나올 수 없는 돈 이건을. 그런데 그때 관아에서 사또와 포졸들이 찾아왔답니다. 박영감, 죄인은 오라를 받아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이오?
죽은 사람의 수결을 이용하여 남의 재산을 갈취하려는 신고가 들어왔고 증거도 찾았다. 아니, 남의 재산을 갈취하다니요. 그런 일은 없소이다. 박영감의 눈동자는 지진이 난 듯 흔들리고 있지만 입으로는 거짓말을 하니 그 누구도 진실하게 보이지 않았죠. 여봐라. 어서 죄인을 관하로 끌고 가거라. 그리하여 박영감은 관아에 끌려가 장 30대를 맞고 고신을 당할 만큼 당하고 난 후 조작으로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을 실토하였답니다. 박영감은 죄질이 불량하여 섬으로 유배 보내졌죠. 그 사실을 안 초은마님은 마음이 시원하면서도 그동안 박영감한테 모욕당한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많이 속상하셨나 보. 이제 사실이 모두 밝혀졌으니 아픈 과거는 그만 잊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는 것이 좋을 듯하네. 네, 마님, 고맙습니다. 마님과 함께 있는 동안 돌아가신 어머니와 사는 것 같아. 너무 좋았지요? 그랬는가? 난 아들만 있다 보니 딸 있는 집들이 참 부러웠지. 헌데 초은이가 딸 같아서 나도 좋았다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박웃음을 지었습니다. 떡산이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뭉클했답니다. 이제 내 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구나. 잠시 후 떡산이는 아버지 김대감을 만나기 위해 본가로 갔죠. 아버지,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너는 어찌 나를 꿰뚫어보는 듯하구나. 첩이 도망을 갔다. 안방에 있는 금을 모두 챙겨갔더구나. 아마도 안방을 차지한 이유가 그것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아버지보다 20살이 어린 여인이라면 아버지보다는 재산을 보고 첩이 되었겠지요. 첩은 도망을 가고 어머니는 이혼을 원하시고 아버지는 다시 어린 첩을 들여야 되겠군요. 이놈아, 내가 노망이 나지 않은 이상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겠느냐? 그럼 어찌합니까? 덕산아, 그러지 말고 나를 도와주거라. 도와드리지요. 하지만 아버지도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 알았다. 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모시고 오너라. 아이고, 그렇게 힘든 일을 제가 어찌 도와드릴 수 있습니까? 이놈아, 쉬운 일이라면 내가 너한테 부탁을 하겠느냐? 알겠습니다. 도와드리지요. 그래, 그럼 나는 무엇을 도와줘야 하느냐? 떡산이는 초음마님을 연모하게 된 사연을 다 말을 했죠. 이 녀석아, 그것은 나보다 더 힘든 부탁이 아니더냐? 아버지의 능력을 기대했는데 힘들다는 말씀이군요. 그럼 저는 아버지보다 더 능력 있는 새아버지를 찾아 부탁하는 것이 더 빠를 듯합니다. 떡산이는 실망한 표정을 하고는 일어나려 했답니다. 이 녀석아,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도와주마. 떡산이는 본가의 대문을 나서며 피식 웃었습니다. 김대감의 첩이 도망을 가게 만든 것은 떡산이가 한 짓이었으니까요. 떡산이는 김대감의 첩이 젊은 머슴과 바람이 난 것을 여종과 머슴들 사이에서 떠드는 소리를 듣게 되었던 거죠. 떡산이는 아버지 김대감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여 첩이 금을 훔쳐 도망간 것으로 마무리 지었답니다. 잠시 후 떡산이는 초음마님이 있는 방으로 갔죠. 마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더냐? 저는 떡산이가 아닙니다. 제 이름은 김덕산입니다. 제 아버지는 건넌마을에 사시는 김대감이시지요. 초음마님의 얼굴을 보니 넋이 나간 사람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초음마님, 괜찮은 것입니까? 어찌하여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어머니이십니까? 귀하신 분께 그동안 제가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초음마님은 안절부절 초조했죠. 떡산이는 그런 초음마님을 진정시키고자 두 손으로 마님의 두 팔을 잡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거짓말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초음마님은 더 이상 떡산이를 볼 수가 없어 뒤돌아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초은아, 너의 행동 하나하나가 나를 애타게 만드는구나. 제가 무엇을 또 실수하였나요? 초음마님은 자신이 또 실수를 했다는 생각에 놀라며 급하게 몸을 돌렸습니다. 아니 되겠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겠다. 우리 백년가약을 맺자꾸나. 그것은 아니되옵니다. 어찌 과부가 총각하고 혼례라니요. 그것은 당치도 않습니다.
그럼 그동안 내가 머슴이어서 괜찮았던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앞에 계신 분이 아무리 신분이 바뀐다고 해도 같은 분 아닙니까? 다만 제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높아 겁이 납니다. 나를 얻으려면 그 정도의 각오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 초은이가 나를 원한다면 여기에 있을 것이고 아니라면 난 바로 떠날 것이다. 초은마님은 그 어떤 것도 결정할 수가 없었죠. 결정을 못하는 것을 보니 나와 혼인할 생각이 없는 모양이구나. 그럼 난 이만. 도련님 잠시만요. 저를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떠나시면 어찌합니까? 떡산이는 초은마님을 품에 안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어찌 초은이를 떠날 수 있겠느냐? 만약 나를 잡지 않았다면 내가 울면서 매달리려고 그랬단다. 정말이십니까? 당연하지. 초은이는 모를 것이다. 내가 초은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떡산이는 초은마님의 입술을 찾아 강한 입맞춤을 했답니다. 그날 밤은 부엉이가 오래도록 노래를 부르며 떡산이와 초은마님의 깊은 사랑을 축복하는 듯했죠. 다음 날 아침, 떡산이는 어머니를 모시고 본가로 갔습니다. 김대감은 어머니가 오기 전에 안방 도배를 다시 하고 가구와 침구들을 새로운 걸로 다 마련해 놓았죠. 김대감은 조강지처가 안방에 들어가니 이제 모든 것이 안정을 찾은 듯 느껴졌답니다. 부인, 이제부터 내가 정신 차리고 당신한테 잘하겠소이다. 그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지요. 전 이제 말로 하는 약조는 믿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어서 말해보거라. 제가 혼인할 여인이 있습니다. 그러느냐? 우리 집의 경사로다. 그래, 어느 집 녀식이더냐? 어머니와 며칠 동안 같이 지낸 초은입니다. 어머니는 생각지도 못한 떡산이의 말에 어안이 벙벙하였습니다. 초은이는 과부가 아니더냐? 내가 어디가 부족해 과부와 혼인을 한다는 것이냐? 어머니도 초은이 같은 며느리를 얻고 싶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머슴으로 일을 하며 이 고을 여인들의 소문도 들어보고 지켜봤지만 초은이 같은 여인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난 허락을 못한다. 떡산이는 어머니가 완강하게 나오실 줄 알았기에 아버지한테 도움을 청했던 거죠. 하여 옆에 있는 아버지를 보며 도와달라는 표정을 지었죠. 김대감은 참 대략 난감했답니다. 부인, 무조건 아니라고 하기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심이 어떻겠소? 대감은 지금 누구 편입니까? 아니, 난 무조건 부인 편이요. 허나 부인 성격에 이렇게 말을 하고 나면 밤새 속상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지 않소. 그것을 기억하시오? 당연하지 않소. 어머니는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마음이 조금은 풀렸던지 살짝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떡산이는 어머니의 미소를 보고는 모든 일은 아버지한테 맡기면 된다는 생각에 본가에서 나왔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도련님, 뛰어오셨습니까? 얼굴이 땀에 다 젖었습니다. 초은마님은 작은 손으로 떡산이의 이마의 땀을 닦아주었죠. 초은아, 바로 땀을 흘릴 것인데 수고스럽게 땀을 닦느냐. 어서 내 품으로 안기거라. 두 사람의 청춘을 불태웠고 방문 밖에서 금옥이는 지붕 위의 닭을 바라보는 게 신세가 되어 펑펑 울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김대감은 부인한테 허락을 받아 내기 위해 진땀을 흘리고 있었죠. 며칠 후 김대감은 떡산과 초은이가 혼인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내었던 거죠. 떡산이와 초은마님은 아주 동네 떠들썩한 혼례식을 치렀습니다. 초은마님이 며느리가 된 이후 김대감의 집안에는 좋은 일만 생겼고 떡돌이와 초은이는 매일 밤 열심히 사랑을 하여 이남 이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